안녕하세요. 해아람구들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도 영하고요. 새벽에는 영하 10 몇 도까지 떨어진 아주 강추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뜨끈뜨끈한 구들방에서 등 지지고 떡볶이나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최고겠죠.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몸이 결리고 아플 때 일하느라고 저도 몸이 여기저기가 안 쑤시는 데가 없는데요. 이럴 때 구들방에서 지지고 나면 아주 거뜬합니다. 구들방은 뭔가 다른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들방, 뜨끈뜨끈한 구들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들방에 대한 약 100여 가지의 궁금증, 이 궁금증에 대한 백문백답,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시죠? 구들방 어떻게 하면 좋은 구들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구들방의 원리나 그리고 좋은 구들방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구들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편견들, 그리고 구들방의 시공을 할 때, 구들방 시공을 할 때 노하우, 그리고 구들방 설계를 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구들방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 경험이나 노하우 그리고 제 생각을 하나하나씩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들방을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도해지를 떠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을 찾아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골에 살더라도 뜨끈뜨끈한 구들방 하나 있으면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 뜨끈뜨끈한 구들방 하나 있으면 더 부러울 게 없죠. 그리고 혹시 직접 구들방을 지키는 엄두가 안 나시더라도 전문가에게 구들방의 시공을 맡기시더라도 설계를 할 때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설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들방을 한번 만들었는데 불이 안 들어가고 따뜻하지가 않고 뗄감만 많이 먹는 그런 구들방, 정말 날마다 불 뗄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불이 안 들어서 머리가 아프고요, 뗄감이 많이 들어서 머리가 아프고요, 특히나 위험한 것은 방에서 연기가 새는 구들방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구들방을 막상 만들었는데 다시 뜯으려면 또 머리 아픕니다. 정말 비용도 많이 들고 머리가 아픈 일인데요. 그래서 구들방을 설계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원리를 알고 설계를 하시면 좋은 구들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백문백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귀농귀촌에서 살고자 하는 집, 집 중요하죠. 이 집에 눌려서 살 것인가, 이 집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면 먼저 살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집을 설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손님이 찾아오시거나 또는 자식들이 올 때 충분히 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방은 3개나 4개 이 정도, 그리고 나만의 공간에서 오붓하게 차를 마시면서 전망도 즐기고 싶고, 그래서 2층 다락방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한 2층 테라스. 그래서 보통 시골에 귀촌하면서 집을 지으실 때 방이 서너 개 있고 2층 다락방이 있는 2층 집, 이런 집을 상상을 하고 설계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집을 처음 짓고 나서 1, 2년 정도는 도해지에 있는 친구들이나 손님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죠. 그리고 자식들도 처음에는 자주 오죠. 그런데 이제 정작 시골 사람이 돼서 시골에서 살다 보면 손님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지들끼리 놀고 싶지 시골에 자주 오고 싶지 않거든요.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만은 2층 집 이렇게 지었을 때 2층은 1년에 한 번도 안 올라가는 창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쓰지 않는 방은 옷이나 가재도구 들여놓는 썰렁한 공간이 되어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영향으로 어디 찾아가고 찾아오는 게 꼭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며느리나 사이가 찾아오더라도 본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저녁 먹고 수다 떨다가 본체하고는 떨어진 별체에 가서 자기들끼리 자유스럽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자주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집이 너무 크면은 요즘처럼 기름값이 만만치 않은 시대에 여름에는 냉방비,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솔치 않게 들어갑니다. 또 집을 크게 지으려면 건축비도 많이 들지만은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집을 크게 지어 놓으면 그 안에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가구나 가재도구 사는 비용도 꽤 들어가죠. 누구 손님이라도 온다 그러면 청소하기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에 부치죠. 누리면서 살려고 큰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 이제 나를 점점 누르기 시작할 겁니다. 누리면서 사는 집이 아니라 눌려서 사는 집들의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짓는 순간부터 소비재입니다.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점점 가치가 감가상각되는 부동산이죠. 집의 규모를 가지고 과시한다고 알아주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집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크기로 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해지에서 많은 손님이나 자식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요, 꼭 방 없어도 됩니다. 거실에서 자도 되지만 요즘은 시골에도 주변에 깨끗한 펜션이나 민박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이용하면 되죠. 1년에 한두 번인데. 그런데 이제 혹시 여유가 되시면 대문간에 별채로 구들방, 화장실 딸린 구들방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손님들이나 자식들한테 뜨끈뜨끈한 황토 구들방은 말 그대로 최고의 체험이죠. 이렇게 별채로 구들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데요. 손님이나 자식들도 이제 뜸하고 이럴 때는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수요가 많거든요. 몇 개월 시골살이 해보고 싶은 그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돈도 될 수 있겠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로망들이 다 틀리겠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그 집에 눌려서 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물론 선택의 문제겠지만 내가 지은 집에 눌려서 살지 또는 누리면서 살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백문백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집 눌려서 살 것인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들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구들방이란 어떤 것일까요? 판단 기준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